아세안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접근을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 이런 것을 미국이 양쪽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세안인데 아세안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적극 동참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는 중국의 위협론, 뭐 그게 정치 위협이 될지 안보 위협이 되는지 아니면 경제 위협이 되는지 이렇게 너무 많이 말려들면은 위험하다. 뭐 그러니까 단맛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살찐다 하는 뭐 그거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 그래도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죠. 예. 그래서 꼭 중국이 100억 낸다고 해서 미국이 100억 가지고는 들어올 필요 없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뭐 정치 안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그 어떤 버팀목 역할을 좀 하고 해주길 바라고 있고 이거를 일본이 또 같이 기여를 해주길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예. 미국이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지금 그래서 정치 안보 분야는 강하게 국무부나 미국 국무부나 미국 국방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기업, 나머지 경제 분야가 그다음에 중국과의 그 어떤 대립, 뭐 무역 대립이나 기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는 국가 정상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바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초대도 하고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혹은 국방이나 혹은 안보 그다음에 학자들 이런 뉘앙스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행보는 상당히 상대적 독립성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안은 어떻게? 가장 인도 평양처럼 앞으로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그 중간에 그 고리 역할은 바로 아세안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시아고 아세안입니다. 이 지역을 잘 하지 않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개최된 지난 2년 동안 동남아에서 개최되고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이 정상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2번이 빠졌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을 굉장히 실망을 시켰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만약 인도 태평양이 강력하게 트럼프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우리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아마 동남아 사람들도 돈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적인 지원, 안보적인 지원, 그다음에 경제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준다든지 중국의 어떤 대외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세안은 그걸 바라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은 계속 오면서 우리는 그다음에 부통령까지도 중국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회의에 빠져버리면은 그게 아무리 밑에 사람이 열말을 하더라도 신뢰를 얻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특히 주목하는 게 금년도에 11월 달에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EAS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런지 작년같이 또 빠질런지 또 경제 위주로 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세안의 의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 없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세안들이 말한 대로 아세안 경시 태도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보인다면 그 전략이 그 지역에 있는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세안 국가 정상이라 한다면 뭐 미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아무리 와서 강조한다 한들
그 사람들은 트윗 한 방이면 네. 그게 뭐 여러 번 나오고 더군다나 이 동남아나 또 아시아 쪽은 역시 위에 사람은 아무리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정상은 정상입니다. 네. 근데 나라 차이로 해서 뭐 그 장관이 와서 자꾸 대우를 하려면은 아, 그 나라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예. 우리 대통령, 우리 총리는 무슨 왜 국무장관의 카운터 파트냐 하는 생각을 단정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네. 이게 바로 동아시아의 그 어떤 가부장적인 그 어떤 그 생각이나 습관이 오래 배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히 정상들 앞에는 당당히 정상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